안녕하세요.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야심찬 프로젝트 신나는 질문나라에 오신 것을 모두 환영합니다. 저희는 신나는 질문나라의 질문지기, 하루 종일 놀고 싶은 하루. 배움이 너무 좋은 배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금부터 일주일에 한 번씩 은평구 평생학습관의 고품격 강의를 함께 하실 텐데요. 이 강의는 지난주에 이어서 전환이란 주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생태보전 시민모임 대표 민성원 선생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인데요. 벌써 정들었나 봐요. 지난 시간에도 저희에게 이 시대에 꼭 한번 생각해봐야 할 전환이란 주제에 대해서 알려주셨었는데요. 오늘은 이 전환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지난 시간에는 전환과 기후변화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오늘은 전환과 생물 다양성 위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아마 그러니까 전환운동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 위기에 대한 어떤 뭔가 전환,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언급하고 다루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은평 구민들도 생물 다양성 위기와 관련해서 좀 더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저번 시간에 우리 영화 이야기 먼저 했었잖아요. 네네.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투모로우라고 하는 영화. 근데 거기 보면 주로 이제 기후변화 관련해서 사람들이 주인공이고 사람의 이야기만 나오잖아요. 혹시 그 환경 속에서 그럼 다른 생물들, 뭐 식물이나 동물들은 어땠을까, 뭐 이런 궁금증이 들지는 않으셨어요? 그 영화 보시면서? 저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혀 생각해봤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혹시 어떠세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오히려 식물이나 동물이 더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날 순간 내가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지구상에 동물, 식물 어느 것 하나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상상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세상이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못 살아갈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생물 다양성 위기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거든요. 현재 상황을 좀 보자면 어떤 급진적인 생물학자는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해요. 하룻밤 사이에 100종의 생물종이 사라진대요. 그러니까 하루에 100종이면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안 받아들여질 텐데 이걸 한번 계산해 볼게요. 1년 지나면 몇 종이 사라진다고 하는 이야기죠? 100 곱하기 365. 36,500종. 네, 맞아요. 얌전히 약해가지고. 초등학교 나오셨어요? 저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가요? 계산 결과. 만약에 10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아까 몇? 3만 5천? 36만 5천. 네, 36만 5천 종. 100년 지나면 365만 종.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속도면 100년 지나면 365만 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지구상에 현재 현존하는 생물종이 몇 종이나 될 것 같아요? 최대로 잡았을 때 한 1000만? 맞아요. 1000만여 종 정도 된대요. 이게 최대로 잡았을 때. 근데 그 최대로 잡은 생물종 중에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현장에서 발견해서 이름을 지어준 생물종이 몇 종인 줄 아세요? 사람도 이름이 있어요. 그걸 학명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이게 학명, 사람이 갖고 있는 종 특유의 학명이거든요. 300만? 만종? 300만이 안 돼. 한 170만 종 정도 된대요. 그럼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50년 지나면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해서 이름을 명명해 준 생물종 175만 종이 다 사라진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현실의 이야기거든요. 아까 우리 상상했잖아요. 아침에 눈 떴더니 산에 푸른을 띠고 있는 나무가 한 그루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풀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호숫가나 그다음에 하천가에 갔더니 물속에 움직이는 생물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걸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최근은 아니지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의 나그네 비둘기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처음 들어봅니다. 예, 미국의 자생종인 나그네 비둘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개체수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서식지를 파괴하고 사냥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짧은 시간, 수십 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 안에 사라져 버렸어요. 지금 이제 기록에만 남겨져 있지 실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 이게 멸종이라고 하는 게 생물이 사라지는 게 막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존하는 현재 진행형인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물종이 사라지는 거하고 인간하고 뭔 관계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먹을 게 없어지지 않나요? 맞아요. 먹을 게 없어지죠. 또 나무가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람도 이제 뭐 호흡 관련해서 그렇죠. 좀 영향 힘들지 받겠죠.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대신 산소를 내뿜잖아요. 사람은 산소를 흡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곰곰이 따져보면 우리는 자연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다양한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그 동화 있잖아요. 동화책.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나무. 하는. 네. 그러니까 나무라고 한 대상으로부터도 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도움을 받아요. 근데 그 도움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 묶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생태계 서비스라고 표현해요. 쉽죠. 그러니까 사람은 지금과 같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연으로부터 생태계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이 생태계 서비스를 원활하고 충분하게 받아왔기 때문에 이와 같은 안락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는 거죠. 지극히 이기적인 관점일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생물 다양성 위기를 고민해야 되냐면 그런 서비스를 못 받으면 사람이 생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결국 인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생물 다양성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그다음에 잘 몰라서 그렇지 지금 현재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변에서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다. 이게 현실인 거죠. 아까 우리 먹거리 이야기 했잖아요. 네네. 실은 우리가 먹는 먹거리 자체도요. 벼도 그렇죠. 콩도 그렇죠. 밀, 보리 다 마찬가지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고기로 먹는 가축들도 결국은 다 자연의 야생종들을 길들이거나 품종 개량해가지고 우리가 취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물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먹거리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돼 있고요. 사람들이 도시 안에서 살아가면서 실은 그런 걸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주변에 숲이라든지 공원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삭막하겠어요. 그나마 서울이라고 하는 이 거대 도시 안에도 주변 곳곳에 우리 은평에도 보면은 북한산이 있죠, 봉산이 있죠, 막 주변에 그나마 산이라도 있으니까 숨통이 좀 트이잖아요. 지금 은평구 주변에 있는 산에 아카시나무가 굉장히 많이 살고 참나무들이 굉장히 많이 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카시나무하고 참나무가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많이 죽어가고 있고 활력이 막 떨어지고 있어요. 언젠가는 그 나무들이 다 죽으면 숲속에 구멍이 뻥뻥뻥 뚫릴 거고요. 숲이 주는 서비스 중에 하나의 뭐 상소 공급이라든지 그다음에 미기후 조절이라든지 이런 기능이 확 떨어질 거예요. 그런 경우는 이제 피부로 막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기후 문제만큼이나 정말 생태계 문제도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생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이게 인간이 태어난 이후로 자연을 계속 이용해 왔었잖아요.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생물 다양성 위기를 고민하고 생태계 파괴하고 연동하면서 고민했던 거는 굉장히 짧아요. 길게 잡아도 산업혁명 이후로.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인류가 자연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비폭력적이었어요. 그리고 자연이 그러니까 지속 가능성이 전제되는, 그러니까 사용을 해도 재생산이 가능한 범위 안에서 사람이 자연을 활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산업혁명 이후로는 사람의 욕망, 그 다음에 이제 자본주의 체제로 이렇게 들어오면서 대량 생산하고 대량 소비하는 이 시스템하고 맞물리면서 자연이 회복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자연을 파괴적으로 폭력적으로 대하면서 생물 다양성 위기가 심화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기후변화의 경우에도 생물 다양성 위기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후변화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기후변화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거는 서식지 파괴. 서식지 파괴. 사람들이 계속 뭔가 개발을 통해 가지고 원래 생물이 살았던 터전들을 끊임없이 정복하고 없애고 다른 용도로 바꿔버리고, 실은 이번에 코로나19 감염병도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거든요. 원래는 생물들이 사는 공간과 사람이 사는 공간 사이에는 버퍼존이라 해가지고 완충 지역이 있었어요. 폭넓게. 그다음에 생물의 서식 공간도 굉장히 폭넓었기 때문에 굳이 사람하고 접촉 기회가 많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공간이 좁아지고 그다음에 생물들의 밀도가 높아지고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완충 지역을 없애다 보니까 생물과 사람의 접촉 기회가 굉장히 많아진 거죠.
게다가 또 사람들이 잡아먹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동물 세계만 존재했었던 그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들이 이제 인간에게도 전이되는 현상들이 막 일어났었던 거죠. 이 서식지 파괴라고 하는 게 생물 다양성 위기 측면에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잡아먹는다고 그랬잖아요. 식량이 남아 도는 것 같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불평등하고 불균등하게 배분되기 때문에 굉장히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야생 생물을 막 잡아먹기도 하는데 이게 허용 범위 안에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과도하게 잡아먹고 사냥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도 생물이 사라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하고 연동돼 있는 건데요. 우리 시민들의 이제 활동하고도 연동돼 있는 건데 외환동물 많이 키우잖아요. 네. 근데 이 애완동물을 끝까지 책임지지 않죠. 그렇죠. 예, 나중에 키우다가 힘들면 어떻게 해요? 버리죠. 예, 죽이지 않죠. 양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걸 이제 너 자연으로 되돌려줄게 하면서 자연으로 방사한다고 자기 합리하면서 쫓아내죠. 그러면 걔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살아남으려고 발버둥 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태계로 편입돼서 어떻게든 다른 생물들을 잡아먹거나 기존에 안정된 생태계를 비집고 들어가서 교란시키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토착종이라든지 자생종들을 사라지게 하는 굉장히 큰 원인 제공자이기도 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제 굉장히 문제도 많고 지금 원인도 이렇게 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세계 곳곳에서는 좀 어떤 방식으로 해결을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전 세계인들은 노력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국가 단위, 서울시 단위, 은평구 단위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대략 한 4가지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더 이상 이런 생물 서식처가 파괴되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서식지가 파괴되지 않게끔 어떻게든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법과 제도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법과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경우는 시민들이 으쌰으쌰하면서 보존해야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서식지가 부족해요. 퀴즈 하나 낼까요? 네. 서울에 인간이라고 하는 한 종이 살고 있죠. 네. 근데 이 인간 한 종이 개체수로 따지면 1000만이에요. 엄청 많죠. 근데 서울에 인간만 사나요? 개도 살고 그렇죠. 여기도 살고. 숲속에 가면은 뭐 동물도 살지만 식물들도 있을 거예요. 뭐 참나무 종류들, 아카시아 나무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종들 다 합치면 서울에 몇 종이 살고 있을 것 같아요? 인간 종을 포함해서. 10만? 10만 종은 안 돼요. 한 5천여 종이 좀 넘어요. 5천여. 무슨 이야기냐? 5천 종이 넘는 생물들이 이 서울이라고 하는 땅바닥을 나눠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눈에는 그런 생물이 안 보이죠. 인간만 보이죠. 네. 예. 뭐냐? 생물들이 살 수 있는 서식 공간이 엄청나게 비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멧돼지가 내려오는 거예요. 예, 쫓겨서. 멧돼지 내려오는 애들은요, 힘이 없는 애들이에요. 쫓겨나서 세력권에서. 아,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내려오는 거죠. 근데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마치 뭐죠? 악마가 나타난 것처럼 사냥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서식지가 현재 상태로 부족하니까 점점점 서식지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공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든 텃밭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든 하다못해 공간이 부족하면 옥상에 옥상정원. 요새는 벽면도 녹화할 수 있어요. 벽면 녹화하고 벽면에다 식물을 심어서 푸르게 가꾸는 거하고 생물 다양성하고 뭔 상관이에요? 그렇게 갖고 놓잖아요. 작은 곤충들이 들어가서 삽니다. 나비들이 날아오기도 해요. 그런 방식으로 이 공간들을 점점 넓혀가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일 것 같아요? 도시에서 사는 생물들은 사람도 살기 힘들잖아요. 다른 생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훨씬 더 강인한 동물이거든요. 딱 보면 다른 생물들 사는 거 힘든 거 보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줘야죠. 보살핌, 돌봄. 인간 사이에서만 보살핌과 돌봄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더 확장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는데 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보존합시다, 늘립시다 이게 힘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4번째가 가장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4가지 차원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바꾸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천하고 참여하고 조직화하고 하고 있어요. 예.
다 알고 있어요. 신문에도 계속 언급돼요. 관심만 가지시면 그런 구체적 사례들은 곳곳에서 얻을 수 있을 거고요. 여러분 친구 주변에서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활동을 하는.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 하나, 뭐 한 명, 두 명 이렇게 변화하게 되면 정말 좋은 변화들이 계속 생길 것 같은데 제 주변에만 보더라도 뭐 이런 생태계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어색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현실의 문제가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많잖아요. 이거는 천천히 일하고 시간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피부로 많이 못 느끼는 것 같아요. 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이 어쩔 수 없이 이걸 먼저 고민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 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해, 심각해, 같이 고민해보자. 나도 잘 모르지만 이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번 같이 알아볼래? 이런 작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런 메시지나 이야기들을 전파하는 노력들, 이것도 어쩌면 하나 중요한 실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태 위기에 대해서 정말 많은 것을 압축해서 배운 것 같은데요. 네, 생태 위기와 원인 실태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그럼 오늘도 강의 마무리하면서 사행시 한번 해볼까요? 네, 사행시 좋습니다. 오늘 사행시는 뭘로 준비하셨어요? 오늘은 생태 위기에 대해서 생태 위기. 위기로 해보겠습니다. 생, 생각해 봅시다. 태, 태초에 우리는 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을 가졌어요. 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생태 위기 함께 극복해 나가요. 와. 준비하셨어요? 이번엔 배움 씨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생, 생각만 태, 테이블 위에서 하지 말고 우리를 위, 위해 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실천합시다. 와. 와, 두 분이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준비하시는 것도. 예, 예. 어떤 특징이 있었던가요? 굉장히 효율적으로 예, 짧게 하면서 그 다음에 2박 3일을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네, 오늘은 생태보전 시민모임 대표 민성환 선생님과 함께 전환과 생태위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하루 씨 오늘 수업 어떠셨나요? 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중요한 문제를 고민해보게 되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다음 시간이 기다려지는 강의였습니다. 선생님, 다음 강의는 또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까요? 다음에는 에너지 위기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예. 에너지를 제가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에 대해서 정말 궁금한 강의. 다음 주에 꼭 들으셔야 돼요. 꼭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민성환 선생님과 함께한 전환과 생태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오늘 강의가 즐거우셨다면 은평구 평생학습관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나는 질문나라 배움이 너무 좋은 배움이 하루 종일 놀고 싶은 하루였습니다. 감사합니다.